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모 집에 다녀오고 나면 왠지 피곤하다고 느끼는 자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삼킨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는데요. 부모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내색했다가 상처를 줄까봐, 괜한 싸움이 날까봐 그냥 웃고 나온답니다. 그게 반복되면 가는 횟수가 줄고 핑계가 늘고 손주 얼굴도 뜸해진다는데요.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불편함이 쌓인 거겠지요. 그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가자마자 시작되는 평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반가움보다 지적질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외모나 직장, 생활 방식, 육아 방법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관심이고 걱정이지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올 때마다 심사를 받는 기분이 든답니다.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눈에 띄는 사람, 오래 곁에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더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면서도 이어집니다. 대화가 아니라 점검이 된다는 거. 자식은 점점 말수를 줄이고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반복되면 다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지요.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적보다 먼저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가깝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손주한테까지 이어지는 육아 간섭. 아이를 데려가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먹이는 거, 재우는 거, 훈육 방식 하나하나 끼어들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한테 들은 얘기, 직접 부딪히며 쌓은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부모 세대의 방식과 다르면 틀린 것이 됩니다. 직접 뭐라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한숨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답니다. 어른이 하는 이야기라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도 어렵고, 어른한테 짜지는 것 같아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쌓이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손주 얼굴이 뜸해지는 이유 중 상당수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올 때마다 어김없이 얽히는 돈 문제. 부모 집에 가면 돈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슬그머니 얹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용돈을 챙겨드리는 건 자식돌이라 생각하지만 갈 때마다 크고 작은 부탁이 이어지면 부담이 쌓이고 수리비, 병원비, 지인한테 보낼 선물값, 경조사비, 직접 달라는 말은 없어도 흘리듯 꺼내는 얘기들이 자식들 귀에는 다 들린다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멀어지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것이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훨훨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조남명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남명 시인의 시집은 늦게 피워낸 꽃이라는 시집입니다. 제후에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집인데요. 시인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시인의 말을 읽고 이 시집 속에 어떤 시인의 생각이 들어있는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시인께서는 충남 부여 출생이시고요. 한남대학교에서 문해창작 전공으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청에서 공직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 한울문학에서 시로 등단을 하셨네요. 이후 수상실적으로는 대전문학상, 역옹인문학상, 대전 팬문학상 이렇게 수상도 많이 하셨고 시집도 많이 내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다라는 시집에서부터 여러 권의 시집을 내셨고 논문으로는 천상병 초기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 연구, 그 다음에 삶의 본질과 가치 탐구의 서정시학 이런 논문을 쓰셨네요.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고운식물원의 접시꽃 시와 숲길공원의 열매라는 그런 시비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어서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말. 2000년 여름에 제6시집 제 이름으로 핀 꽃을 출간한 이후 6년 만에 7시집 늦게 피워낸 꽃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대학원 문해창작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70 중반을 넘겨 전공하여 졸업하는 일이 무척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집은 박사 논문 삶의 본질과 가치 탐구의 서정시학에서 인용된 창작시와 그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61편의 창작시는 주로 삶의 본질, 인간의 존재 가치, 내면적 성찰과 회복, 도덕적 각성과 기억의 미학으로 구성된 시정신의 내면을 분석하였습니다. 미흡한 이 시와 분석 내용이 누군가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느낌 한 점이라도 자리한다면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2026년 봄에 조남명 이렇게 쓰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70 중반 나이에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고
논문 쓰기도 참 힘드셨을 텐데 삶의 본질과 가치 탐구의 서정시학이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조남명 시인의 시집 늦게 피워낸 꽃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대나무의 소구름, 2부는 누구나 꽃이다, 3부는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 4부는 세상은 양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 대나무의 소구름에 있는 시들을 읽고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어드릴 시는 역시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대나무의 소구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나무의 속울음, 조남명. 사철 푸르기만 한 대나무, 울음을 울 때가 있다. 태연히 서 있지만 속을 비운 빈속이 쓰리고 아플 때 있다. 그냥 두지 않는 바람의 시달림에 으스스 흔들릴 때면 마디마다 속으로 안으로 쟁이며 댄잎마다 별빛 보듬어 앉는다. 모진 바람에 부대껴도 곧게 살아가야 한다는 먼저 간 어미죽의 가르침으로 꼿꼿이 서 있다.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죠. 대나무는 이름은 부르는 나무는 나무로 부릅니다. 대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면 나무가 아니고 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 역시 나이테가 없어서 속이 비어 있어서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속이 비어 있는 나무지만 꼿꼿하기는 다른 나무보다 더 꼿꼿하게 자랍니다. 참 얼마나 꼿꼿하게 자라는지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겠죠? 자, 그런 대나무가 삶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속울음으로 안으로 쟁이며 댄잎마다 별빛 보듬어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부지깽이 읽어볼게요. 부지깽이, 조남명. 아궁이를 다스리던 어머니의 무기, 땔감을 수석대는 불꽃 일으키는 무기, 일생 몇백 개는 만졌을 부엌도구, 마당곡식 파헤치는 닭이나 짐승도 이것 들고 손쉽게 쫓아내고 애들도 꾸짖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이걸 부엌바닥 두드리며 삭혔다. 어린 시절 이불에 오줌 싸면 어머니는 아침에 키를 씌워 옆집 소금을 받아오라 내쫓았고 부지깽이로 두들겨 맞고 돌아와 고치기도 했었다. 옛적 어머니들 애완이 서린 부엌 바닥만큼이나 손잡이 반질반질했던 불 벌겋게 달던 까만 그 시절 부지깽이. 부지깽이에도 이런 사연이 많이 담겼죠. 맞아요. 어머니들이 모진 시집살이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부엌에 앉아서 부지깽이로 불을 피우다 말고 부지깽이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한탄도 했었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지깽이에도 가끔 불꽃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불꽃이 붙어 있는 부지깽이를 들고 닭이나 짐승 쫓는다고 휘두르다가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데 불이 나기도 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부지깽이입니다. 자, 이어서 행복이라는 시 읽어볼까요? 행복, 조남명. 이걸 붙잡으려 거리를 헤맨다. 무모한 일로 여행을 바라고 묻혀있는 보석 찾듯 어둠 속을 방황한다. 몸버림체 마음을 넘어 먼 곳까지 더듬어 보지만 끝내 돌아온다.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 오늘 여기에 널려있어 밟고 다닌다. 마음 하나면 가질 수 있는 것, 소소한 삶 속 작은 데서 그걸 캐낸다. 나중에 누리자고 미래의 행복을 빌려주지 마라. 지금 못 잡은 그것이 바로 내게 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생은 생각보다 짧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다 하라. 남의 것 넘볼 것도 내 것을 내보일 일도 아니다. 가슴 안에 만족을 심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마음 한편에 혼자 채워 바다처럼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행복이 아니던가. 조남명 시인께서 얘기하시는 행복 지론, 행복 개론이겠죠. 맞습니다. 이걸 붙잡으려서 거리를 헤맨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죠. 또 묻혀있는 보석이 찾든 그 방황하고 홈이나 낯들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고요. 또 행복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행복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언저리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자리 잡을 수도 없고 한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나중에 누리자고 빌려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또 조남명 시인께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한편에 혼자 채워 바다처럼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바로 행복 아니던가.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등잔불 하나 더 읽어볼까요? 등잔불, 조남명. 아파치 헬기처럼 반딧불 깜빡이고 다니던 시절 시골의 등잔불은 신주 모시듯 귀한 존재였다. 밤을 밝히는 구세주로 소중히 대접받아 방 안의 중앙을 차지하고 낮에는 방구석으로 밀려났다. 등잔 심지를 돋아 불꽃을 높이면 밝지만 아침에는 그 으름으로 콧구멍이 까맣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여들고 어린 것들은 서로 차지하려 하였다. 어머니는 자식들 내복을 뒤집어 기어다니는 이를 잡고 옷 속에 실어놓은 석회를 등잔불에 대고 줄줄이 그을려 그거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잡아보지만 박멸되지 못하고 뜨거운 솥에 넣고 찌거나 삶기도 했다. 하루 저녁에 방 3칸을 간다는 이가 그때는 무명옷이 전부라 더욱 성했고 지금은 화학섬유 옷이 나와 그게 없어졌다.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이 약주머리를 달았을까. 희미한 등잔불 아래 얼굴 맞대고 눈썹까지 그슬렸던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등잔불에 어른거린다. 등잔불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석유를 하얀 그 사기통에다 넣고 심지를 이렇게 돋워서 불을 붙이면 밤새도록 그 기름이 타면서 주변을 밝게 해주던 그게 등잔불이죠. 호롱불도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잔불 밝혀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아이들의 그렇게 옷을 해진대를 기웁고 또 이도 잡고 석회도 잡고 이렇게 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자, 등잔불까지 쭉 같이 읽어봤습니다. 조남명 시인의 시 속에서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읽어보면서 깊은 감명, 감동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빈입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내 맘을 속이지 못해. 그 어떤 단어도 그 어떤 노래도 이 맘 다 전하지 못해. 알면서도 자신이 없어 눈 감은 채로 살았지. 이제서야 겨우내 숨죽였던 꽃이 피어난다. 많이 힘들어도 외쳐 내일도 넌 내 삶의 이유니까. 한 번 더 살아가는 이유, 걸어가는 이유, 그게 너니까. 천번 만번 널 또 불러 비로소 난 너에게 단 거야. 사랑해 내 첫사랑, 마지막
없어 멈춰선 채로 살았지. 이제서야 겨우 내 숨죽였던 꽃이 피어난다. 많이 힘들어도 외쳐 내일도 넌 내 삶의 이유니까. 한 번 더 살아가는 이유, 걸어가는 이유, 그게 너니까. 천번만 번 널 또 불러 비로소 난 너에게 단 거야. 사랑해 내 첫사랑, 마지막 사랑. 이제 나의 품에 안겨 이윽고 넌 나에게 단 거야. 사랑해 내 첫사랑, 마지막 사랑, 그게 너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조남명 시인의 시는 2부 속에 있는 시 중에서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시는 누구나 꽃이다 라는 시입니다. 누구나 꽃이다. 조남명. 누구나 부모님의 씨앗으로 싹을 틔워준 꽃나무다. 포트에 싹을 틔워주었으니 크고 자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 발붙여 살아가야 한다. 햇볕 받으며 비바람 눈보라 맞으며 세월을 견뎌내며 각자 모습으로 꽃을 피운다. 싸우지 않고 질투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누구나 꽃이기에 그렇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꽃이죠. 부모님의 씨앗으로 싹을 틔워준 그런 꽃인데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이 응원도 하게 되고요. 자, 이어서 그리워한다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 누굴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가슴을 저리게 하는 거다. 깊은 밤 지새울수록 끝없는 사무침이 또렷이 남는다.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심히 행복한 일. 그리워함은 아름다운 고민이요. 그리움은 행복을 가슴에 품을 사랑이 고여있는 소망이다. 그리워한다는 게 또 그런 뜻이 있는 거네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움과 속 깊은 데서는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또 이렇게 표현의 방법이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어서 부부라는 시 보겠습니다. 부부, 조남명. 하늘이 맺어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격 없는 사이. 어떤 고민, 무슨 꿈꾸고 있는지 내려보듯 눈빛만 봐도 속까지 다 안다. 먹을 만한 것, 좋은 일 있으면 먼저 생각나는 사이. 둘만 있으면 한 그릇에 밥 비벼 숟가락 2개 꽂아 이마 맞대고 먹는 사이. 늙어서 똥칠이라도 한다면 다 도망가도 남아서 쳐줄 수 있는 사람. 부족한 데를 채워주며 그림자로 붙어 걸어가는 사람. 두 사람인 한 사람. 부부는 그렇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인 거죠. 여기서 남아서 쳐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남아서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쳐줄 수 있는, 그게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만년배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년배필, 조남명. 내 젊은 날 알고 있던 그녀가 생각도 못한 만년필을 보내왔다. 남색 잉크를 배불리 먹여 궁금함과 호기심의 재촉으로 처음 글자를 써보았다. 사랑, 두 글자를 써본다. 굵고 진한 글씨가 흔들렸다. 심장이 뛴 건지 지축이 울린 건지 내겐 어느새 그녀가 들어와 모래밭 내 마음에 씨앗을 묻었다. 밤하늘 별 한 다발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떨며 쓴 사랑의 글자가 맞았다.
심장은 그걸 본 거다. 그녀는 자기의 만년배필감으로 밥은 안 굶길 것 같아 나를 점찍어 그때 만년필을 보낸 거였다고 털어놓았다. 반백년 가까이 흐른 지금 아직도 만년필 품위를 지키고 있는 내 아내. 부인에 대한 그런 만남과 사랑의 시간이 여기 이 글 속에 숨어 있네요. 밥을 안 굶길 것 같아서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하는 부인 되시는 분의 재치 있는 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들어봅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남명 시인도 은근히 매력이 넘치는 시인이십니다. 듬직한 외모와는 달리 여리고 초록초록한 감성이 가득한 것을 시 속에서 느끼다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3부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만족이 행복을 낳는다라는 시입니다. 만족이 행복을 낳는다. 조남명.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행복이다.
그것은 억지로 쫓아다닌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베풀며 선을 쌓는 사람에게 따라오기도 한다. 사람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고 그럴 자격이 있다.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 행복은 자극하는 것이며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의 삶이 조금은 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더라도 그 삶에 만족을 하면 거기서 행복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이어서 강물도 빗방울로 이루고라는 시입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강물도 빗방울로 이루고 조남명. 혼자 한다고 나 하나쯤 하지 않는다고 달라지겠는가?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마라. 새로움은 작은 하나가 모여서 되는 것, 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 모두가 된다. 남이야 어떻든 내 소신껏 하는 거다. 세상은 나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하나부터 출발한다. 빗방울 하나는 물줄기 못 되지만 많이 모이면 강을 이루는 거다. 나 하나 양심으로 어떻게 되겠냐 보다 하나둘 따라하다 보면 전체를 이루는 것 아니던가. 맞아요. 물방울 하나는 물방울 하나로 그쳐서 땅속에 스며들면 그만이지만 수많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커다란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물방울 하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라는 시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조남명. 내 단점을 보고 남은 장점으로 고치고 남의 단점을 거울로 나는 내 장점으로 고치네. 하찮은 물건도 어느 사람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별 소용치 않네.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 잘 맞아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아 잘 맞지 않는 거라네. 그 속에는 서로가 어울리려고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있는 것이라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는 거겠죠. 자,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 잘 맞고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아서 잘 맞지 않는 그런 삶은 좀 피곤하겠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움이 더 클 겁니다. 자, 다음 시 또 봅니다.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 조남명. 직장을 바꾼다 해도 일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를 바꾼다 해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거다.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인생은 자기가 할 따름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다. 그렇죠. 자기가 마음 먹게 달린 거죠.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마음 먹게 달린 거, 뭐 이렇게 우리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아는 척도 합니다만 실제로 또 그게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관계더라고요. 막상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실천하기가 무척 힘든 게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착잡하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음이 착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면 어느 카페에 조용히 앉아서 시 한 편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가지고 또는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 한 편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시름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마음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아니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고맙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마지막 4부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세상은 양면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은 양면, 조남명.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은 인내로 풀어 순리로 해결하는 눈을 지녀야 한다. 궂은 날 지나면 맑은 날, 흥겨움 뒤엔 슬픔, 힘든 일 다음엔 편한 일이 오는 거다. 기쁜 일이라 기뻐만 말고 곤경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 일이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슬퍼할 일 뒤엔 춤출 때도 있다. 품에 안을 때도, 멀리할 때도, 순풍일 때도, 역풍일 때도 있는 것.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랴. 세상은 양면으로 순환하는 거다. 맞아요. 세상은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성류라는 시입니다. 성류, 조남명. 온 서러움 볼에 우겨넣고 한여름 볕 몸살로 찌들어온 오동통한 불익은 얼굴, 입 다물고 참는다. 생각이 깊어도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지경, 제 몸을 스스로 쪼개야 하는 아픔, 찢어지는 소리, 벌어진 입속엔 영롱한 구슬 가득하고 앙다물어진 붉은 이빨 드러내 피울음을 터뜨린다. 이제사 참아온 소름 알알이 쏟아 놓는다. 성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도 성류를 수목화로 많이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성류 속에 있는 그런 알알이 담긴 그런 속알맹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그 속에 품고 있다가 제 몸을 스스로 쪼개고 나서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영롱한 붉은 물빛을 토해내는 것을 보면서 삶의 어떤 한 자락도 느껴보기도 하기도 하지요.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바닷물에 피는 꽃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닷물에 피는 꽃, 조남명. 짠내 품은 바닷물에서 하얀 꽃이 피어난다. 태양볕이 허락하고 숱한 기다림과 땀방울이 스며야 가능하다. 내리쬐는 볕 액체에서 엉기는 세상에서 가장 짠 꽃, 공기만큼이나 소중하다. 연밭 물속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놀고 밤엔 별들이 내려와 누웠다 떠난다. 모여지는 소금꽃, 흰 구름과 어우러져 무더기마다 한 방눈 소복하다. 바닷물에 피는 꽃이 무언가 했더니 소금꽃이네요. 소금이네요. 그죠? 그 소금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또 시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더 소금꽃에 대한, 소금에 대한 그런 강렬한 인상이 참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실금간 항아리라는 시인데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금간 항아리, 조남명. 산골 외딴 집에 멀리 산 밑 샘에서 물지개 양쪽에 항아리를 매달아 물을 길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왼쪽은 실금이가 물을 가득 채워 집에 오면 반쯤이고 오른쪽은 가득 찬 그대로였다. 실금 항아리는 미안해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금이 간 나 같은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쓰라고. 주인은 금이 간 걸 알면서 일부러 바꾸지 않는 거라며 지나온 두 길을 바라보자고 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길 오른쪽은 어느 생명도 자라지 않는 땅바닥이지만, 금이가 물이 새지만 길 왼쪽은 꽃과 풀이 자라 많은 생명이 살고 있지 않느냐 했다. 사람들은 금이 간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좀 금이 가고 틈이 있으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떤가. 이 세상을 삭막하게 하는 것은 금이 가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죠. 좀 금이 가거나 좀 모자란 삶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시가 될 텐데요. 물의 일생이라는 시입니다. 물의 일생, 조남명. 잔숲 우거진 산중턱 꺼진 곳에서 어린애 코 흘리듯 번질거리며 흘러내린다. 처음에는 험한 낭떠러지 곤두박질이 일상이지만 내려갈수록 안정되고 넓어진다. 가는 도중 새로 만난 물이 걸어오는 길을 물어오면 앞만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런다. 앞서갈 것도 뒤처질 것도 없이 낮은 곳만 내려다보고 간다. 평화지대에 다다르면 더디게 지나간다. 깊은 물엔 소리가 없다. 아름다운 꽃과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저기가 거기다. 깊은 산 속에 작은 웅덩이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시로 정리해 놓으셨네요. 첫 번째 연은 그렇게 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그런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도랑이 되어서 곤두박질 치면서 계곡을 흘러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모인 물들이 만나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다정하게 흘러서 함께 섞여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넓은 강이 나타나면 함께 모여서 유유자적하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조용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게 흘러서 바다로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물의 느낌도 잘 받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조남명 시인의 시는 다양한 소재를 시적 영감으로 풀어낸 수준 높은 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읽고 감상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세대간 생각의 격차가 엄청 커서 자칫하면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씀씀이에 대한 간섭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 가정이 어디를 얼마나 썼는지, 왜 그걸 샀는지, 왜 더 아끼지 않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아끼며 살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자식 살림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대가 다르고 물가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그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불편한 건 돈을 매개로 관계가 흔들린다는 점인데요. 도와줬으니 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러냐는 식의 감정이 섞이면 자식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조건이 되는 순간 자식은 차라리 안 받는 쪽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받지 않으려면 오지 않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주의 얼굴이 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연락은 하지만 속 얘기는 없고 오긴 오지만 오래 있지 않는다면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지요. 가족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먼저 꺼내는 쪽이 용기 있는 쪽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멀어지려는 사이를 붙들어준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임영웅 돌아보지 마세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